이번 시간에는 연산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0에서는 총 18개의 연산 블록을 제공합니다. 7개의 불리언 블록과 11개의 리포터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산 블록 팔레트는 산술 연산, 관계 연산, 난수, 글자 처리, 수학 함수 등을 지원하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블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 블록입니다. 산술 연산은 크게 4가지 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덧셈 블록으로 입력된 주수를 더한 결과를 반환하고요. 두 번째는 뺄셈 블록으로 첫 번째 수에서 두 번째 수를 뺀 결과를 반환합니다. 세 번째는 곱셈 블록으로 입력된 주수를 곱한 결과를 반환하고요. 마지막 나눗셈 블록은 첫 번째 수에서 두 번째 수를 나눈 결과를 반환합니다. 먼저 덧셈 블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 더하기 4를 2초 동안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4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2초 동안 말하게 하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3 더하기 4는? 이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7을 대답하게 됩니다. 뺄셈 블록은 예제인데요. 그 다음에 8 빼기 4를 2초 동안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8 빼기 4를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산 결과를 2초 동안 말하게 하면 고양이가 8 빼기 4는? 이라고 2초 동안 말하고요. 그 다음에 4라고 정답을 얘기를 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곱셈 블록 예제인데요. 3 곱하기 2를 2초 동안 말하게 하고 3 곱하기 2를 연산 블록으로 계산을 해서 2초 동안 말하게 하면 고양이가 이제 3 곱하기 2를 2초 동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의 결과인 계산 결과를 6을 2초 동안 또 이제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눗셈 블록 예제인데요. 5 나누기 2를 2초 동안 말하게 하고 그 5 나누기 2를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거를 결과를 2초 동안 말하게 하면 이제 고양이가 5 나누기 2는 하고 이제 2초 동안 말하고 있다가 2.5라고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난수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수 블록은 설정된 범위 안에서 임의의 정수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 사이의 난수, 이 블록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1부터 10 사이의 아무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은 사실 저희가 이 난수 블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좌표를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의 난수로 정하고 y좌표를 마이너스 180에서 180 사이의 난수로 정하게 되면 이 무대가 이제 마이너스 240, 240, 그 다음 마이너스 180, 180이니까 무대에서 이제 임의의 위치로 또 이동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난수 블록을 이용해서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비교 연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은 이제 크게 이제 3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작다를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보다 작으면 참을,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하는 블록이고요. 그다음에 주수가 같은지 이제 검사하는 블록은 같으면 참을,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하는 블록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보다 큰지 검사하는 블록은 첫 번째 값이 크면 참을,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하는 블록입니다. 비교 연산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한반복하기 블록 안에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가 50보다 작아지면 3만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코드 블록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스프라이트에 가까이 가져갈 때마다 스프라이트가 앞으로 이제 계속 3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스프라이트의 방향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스프라이트의 방향이 0도이면, 즉 스프라이트가 위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예를 들면 코스튬 2로 변경하는 그런 코드 예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비교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의 y좌표 값이 180보다 크면, 스프라이트가 이제 무대 가장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스프라이트가 아래쪽 180도 방향을 바라보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리 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는 아니다. and, or, not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이제 2개입니다. 조건 2개를 확인해서 두 조건 모두 참이면 참을 반환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을 반환하는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or 블록은 두 조건을 확인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반환하고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을 반환하는 블록입니다. 아니다, not 블록은 조건이 참이면 거짓,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이면 참을 반환하는 그런 블록입니다. and, 그리고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를 정의하게 되면 스프라이트가 하얀색 영역에 닿고 동시에 마우스 포인터에도 닿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코드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무한 반복하기 안에 하얀색에 닿았는가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두 조건이 만족할 때만 고양이가 45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스프라이트에 갖다 대면 그 스프라이트가 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코드 예제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어블록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어블록의 예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스프라이트가 What is your favorite color라고 묻고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답으로 블루 또는 레드라고 입력했을 때는 스프라이트가 I also like that color라고 말하게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블루도 입력하지 않았고 레드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하면 스프라이트가 That's a nice color라고 말하게 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이때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블루 또는 레드라고 입력하면 I also like that color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아닐 때에만 아니면 코드 블록이 이제 실행이 돼서 스프라이트가 That's a nice color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아니다, not 블록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 블록을 보면 무한 반복하기 안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에 안 닿았다는 면입니다. 만약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가 아니다이라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마우스 포인터에 안 닿았으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고 10만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코드고요. 이게 무한 반복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면 그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우스 포인터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에서는 특이한 게 이제 공백, 빈칸 또는 white space라고도 하는데 빈칸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다른 문자열은 서로 다른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world를 붙여 쓴 거랑 hello world를 띄어 쓴 문자열은 두 문자열은 서로 다른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도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문자열을 다룰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에서 이제 문자열 결합하기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문자열 결합하기 블록은 문자열 두 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반환하는 블록입니다. 문자열과 변수도 결합이 가능하고요. 변수와 변수도 문자열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I am과 그 다음에 a cat 결합하기를 말하게 하면 고양이가 이 두 개를 결합한 I am a cat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저기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a cat 앞에 이제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변수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name을 문이라고 정하고요. 그 다음에 good night과 name을 결합하기 요거를 말하게 하면 good night 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주어진 문자열의 몇 번째 글자 요거를 이제 찾는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자열에서 지정한 위치에 있는 문자를 반환하는 그런 이제 리포터 블록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 월드에서 각 문자의 위치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W는 1이고요. 위치가 O는 2, R은 3, L은 4, D는 5 순서대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자의 위치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말하기 요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글자는 W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가 W라고 이제 말풍선을 이용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블록입니다. 문자열의 길이 블록은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의 길이를 말하기 블록을 실행하면 월드는 총 5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5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문자열이 뭐 빈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빈칸도 역시 문자의 개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이를 반환하는 블록이고요.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코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문자열에서 문자를 반환하는 코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스크래치라는 문자열에서 이 스크래치라는 문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를 스프라이트가 0.5초씩 말하게 하는 코드 블록 예제인데요. 먼저 이제 카운터를 1로 정하고 카운터 변수를 만들어서 카운터를 1로 정하고 스크래치의 길이 번 반복하는 거죠. 스크래치의 길이 번 반복하기 안에 스크래치의 카운터 번째 글자를 0.5초 동안 말하기를 실행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첫 번째 글자겠죠. 그 다음에 카운터 값을 1만큼 바꾸게 해서 증가시키면 다음에는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네 번째, 언제까지 스크래치의 길이까지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 스프라이트가 S, C, R, A, T, C, H 요거를 뭐 0.5초씩 쭉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자를 반환할 때 저희가 이제 주어진 문자에 몇 번째 글자를 반환하는 요 블록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1보다 작거나 문자의 길이보다 큰 수를 입력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자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에서 이제 특정 문자의 위치를 또 이제 반환하게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아서 문자열, 예를 들면 스크래치에서 해당 문자의 위치를 스프라이트가 말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스크래치에서 어떤 문자를 찾고 싶나요? 라고 이제 묻고 기다리는 거죠, 스프라이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자를 입력하면 그 문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라고 입력하면 스크래치에서 C는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2라고 말하는 거죠, 스프라이트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 스크래치에 없는 문자를 말하면 0을 말하게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스크래치에서 어떤 문자를 찾고 싶나요? 라고 묻고 기다리고요. 그러면 대답으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운터를 1로 먼저 정하고요. 만약에 대답이 스크래치의 카운터 번째 글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글자랑 일치하는지, 또는 카운터가 스크래치의 길이보다 크다면 저희가 스크래치 문자의 모든 문자를 다 살펴본 거죠. 이때까지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 스크래치 문자를 다 안 봤다는 얘기고, 또 스크래치의 카운터 번째 글자가 대답과 다르다는 얘기니까 카운터를 1 증가시켜서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카운터가 스크래치의 길이보다 길다면 저희가 스크래치 문자를 끝까지 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문자를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0을 2초 동안 말하게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즉 카운터가 스크래치의 길이보다 작다면 또는 같다면 저희가 이 스크래치라는 문자를 안에 여러분이 입력한 문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거를 2초 동안, 카운터를 2초 동안 말하는 거죠. 즉 문자의 위치를 2초 동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크래치에서 어떤 문자를 찾고 싶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A를 입력하게 되면 스크래치에서 A는 네 번째 위치하고 있으니까 4라고 이제 스프라이트가 얘기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Q라고 입력할 경우에는 Q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가 0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자열이 특정 문자를 포함하는지 검사하는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문자열에 주어진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참을,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하는 불리언 블락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스크래치가 A를 포함하는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포함하면 yes를 2초 동안 말하게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no를 2초 동안 말하게 하는 코드인데요. 스크래치에는 A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yes를 2초 동안 말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 블록인데요. 첫 번째 수를 두 번째 수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하는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14를 5로 나눈 나머지를 2초 동안 말하게 하고 14 나누기 5의 나머지를 계산하도록 연산 블록을 활용하고 그걸 말하게 하면 스프라이트가 1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보고 그 결과인 4를 반환하게 됩니다. 14를 5로 나누면 몫은 2고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4잖아요. 그러니까 4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머지 블록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이제 예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이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만드는데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X좌표 값이 10의 배수가 될 때마다 고양이 점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펜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고양이가 점프를 했는지도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펜 내리기를 하고 무한 반복하기 안에다가 고양이가 1씩 움직이게 합니다. 앞으로 1씩. 그리고 만약 X좌표 나누기 10의 나머지가 0이면 즉 X좌표 값이 10의 배수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배수라는 얘기잖아요. 10의 배수면 Y좌표를 10만큼 바꾸고 0.3초 기다렸다가 Y좌표를 다시 마이너스 10만큼 바꾸면은 잠깐 이제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코드를 이제 실행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앞으로 가다가 이제 점프하고 또 가다가 점프하고 뭐 이런 코드 예제인 거죠. 다음으로 반올림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블록은 입력된 숫자를 반올림한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5.1의 반올림 말하기 하면은 이제 5가 되겠죠. 그다음에 5.6의 반올림 말하기 하면 6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주어진 이제 실수의 를 정수값으로 이제 반올림해서 만들어 주는 이제 블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이머는 이제 스크래치가 이제 에디터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초 단위로 요게 이제 뭐 초 이하도 이제 측정이 되니까 이제 실수 형태로 이제 소수의 형태로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반올림을 하면 이제 정수의 형태로 이제 타이머 값이 계산이 될 거고
뭐 그걸 말하게 하면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1415 뭐 이런 식으로 정수의 형태로 이제 값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학함수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이제 연산 블록에서는 수학함수 블록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학함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드랍다운 메뉴에서 14가지 수학함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 버림, 올림, 제곱근, 그리고 삼각함수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그 다음에 자연로그, 상용로그, 그 다음에 지수함수, 뭐 이렇게 총 14가지의 수학함수를 제공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학함수를 이용해서 무대에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좌표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펜을 올리고 이제 x좌표를 마이너스 240y를 0으로 해가지고 펜을 내리고 펜 색깔을 뭐 회색으로 정한 다음에 x좌표를 240, y좌표는 0으로 이제 이동하기를 해버리면 이제 x축이 이제 그려지게 되고요. 그 아래 코드에서는 x는 0, y는 180에서 x는 0, y는 마이너스 180에서 180 되니까 y좌표를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인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죠. 사인 그래프는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펜을 올려서 이제 스프라이트의 x좌표를 마이너스 240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 곱하기 x좌표, 그러니까 현재 x좌표에 대응되는 사인 값을 그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더 키워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60을 곱해서 좀 더 이제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알아보기 쉽게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y좌표를 60 곱하기 사인 x좌표로 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480번 반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x좌표는 총 480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 이제 480번 반복하는 동안 스프라이트를 1만큼씩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는 1만큼씩 움직이는데 이제 x좌표, y좌표를 바꾸는 거죠. x좌표는 1만큼 바꾼 좌표가 될 거고 y좌표는 60 곱하기 사인의 x좌표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간단합니다. 요 사인만 저희가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색깔을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좌표 평면에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요. 다른 뭐 함수들의 그림도 저희가 좌표 평면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연산 블록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문자열에서 문자를 반환하고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위치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하면 x좌표 값이 10의 배수가 될 때마다 점프하는 고양이, 그리고 사인,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요 이제 4가지 예제만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함께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몇 가지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에서 문자 반환을 하는 예제인데요. 제가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문자열에서 문자를 반환하는 코드는 저희가 보시면 카운터 변수를 만들어서 카운터를 1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라는 문자열에서 각각의 문자를 한 번씩 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크래치의 길이번 반복을 할 거고요. 스크래치의 카운터 번째 글자를 0.5초 동안 말하게 하고 카운터를 1만큼 올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스크래치 1, 2, 3, 4, 5, 6, 7 이렇게 인덱스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한 번씩 다 말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저희가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고양이가 스크래치 알파벳을 하나씩 말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예제를 봤었냐면 저희가 고양이가 스크래치에서 어떤 문자를 찾고 싶나요? 라고 이제 묻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문자를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문자가 이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를 찾는 예제예요. 그래서 카운터를 1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입력한 대답이 이 대답 리포터 블록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답이 스크래치의 카운터 번째 글자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찾은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카운터가 스크래치의 길이보다 이제 길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볼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대답이 스크래치 카운터 번째 글자이거나 또는 카운터가 스크래치 길이보다 클 때까지만 반복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1만큼 바꾸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뭔가 이제 이 앞에 있는 반복하기 블록이 종료가 됐을 때 카운터가 스크래치 길이보다 길다는 거는 저희가 스크래치를 다 봤는데 여러분이 입력한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을 없으니까 0을 2초 동안 말하게 하고요. 만약에 이제 카운터가 스크래치의 길이보다 작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입력한 문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위치를 2초 동안 말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고 스크래치에서 어떤 문자를 찾고 싶나요? 라고 이제 묻고 있죠. 여기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A를 입력하게 되면 A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4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Q를 한번 없죠. 스크래치는 Q가 없습니다. 입력을 하면 0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스크래치에 보면은 C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엔 C를 입력을 해볼게요. 스크래치에서 C는 2번 나오는데 저희가 C를 입력하면 2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작성한 코드는 가장 처음에 만나는 문자의 위치를 반환하게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고양이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점프하는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요 코드입니다. 그래서 펜을 내린 다음에 무한 반복하게 하는 거죠. 뭘 무한 반복하냐면 1만큼씩 앞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고양이가. 그리고 이제 X좌표가 10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면 Y좌표를 잠깐 바꿔주는 거죠. 10만큼 바꿨다가 다시 이제 원상 복귀시키는. 그래서 요 코드를 실행하면 고양이가 앞으로 가면서 점프를 하는 거죠. 점점. 그래서 10의 X좌표가 여기 보시면은 10의 배수가 될 때마다 고양이가 점프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나누기의 나머지 이 블록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구현해 본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볼 실습은 사인, 코사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드를 또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코드를 다 이제 가지고 올게요. 개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좌표 평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다 지워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펜에서 모두 지우기를 수행을 하고요. 첫 번째 코드를 보면 펜 올린 다음에 X좌표를 마이너스 240,0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서부터 펜을 내려서 검정색, 회색이죠. 회색을 이용해서 선을 쭉 그리는 겁니다. 이거를 실행하면은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X좌표를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펜을 올리고 다시 X는 0, Y는 마이너스 180으로 가서 펜을 내린 다음에 쭉 또 그리는 거죠. 이렇게. 선을 좌표 평면 X축, Y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사인 함수를 이제 그려야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펜을 올린 다음에 요 X가 이제 마이너스 240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때 이제 사인 값을 이용합니다. 사인 X좌표 하면 X가 이제 마이너스 240일 때 사인 값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Y좌표로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너무 작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그래서 60 정도 곱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주고 펜을 내리고 펜 색깔을 파란색으로 정한 다음에 일씩 움직이면서 사인 값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X는 X좌표고 Y는 60 곱하기 사인 곱하기 X좌표로 이동하면서 사인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스프라이트가 이동하면서 계속 이제 각각의 X좌표에 해당되는 사인 값에 60을 곱한 값을 그리는 겁니다. 사인 0은 0이에요.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거죠. 거기에 60을 곱해도.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코사인 그린 함수인데 요것만 달라졌어요. 사인의 X좌표 값에 사인 값을 계산했었는데 그걸 코사인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나머지 코드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40부터 시작하는 거죠. 코사인은 사인을 약간 이동시킨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게 되면 사인이 약간 이동된 그림이죠. 그리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0일 때 1입니다. 그래서 0일 때 이제 1은 이제 60이거든요. 거기에 60을 곱했으니까 60 쪽에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60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함수 블록이랑 그 다음에 이제 펜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함수를 그려보는 실습을 직접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